낡은 공장 기계와 최첨단 전기차.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우진플라임이라는 회사 이야기 속에 바로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전통 기계 회사와 미래 산업인 전기차.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무게를 줄이는 것, 즉 경량화라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진플라임.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회사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출성형기.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케이스, 자동차 범퍼, 아이들 장난감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는 거대한 플라스틱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셈이죠.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거의 85%가 이 사출성형기, 바로 이 핵심 장비를 파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건 사실상 구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공장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냐, 줄이냐에 이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업 모델은 확실한데 최근 몇 년간 정말 혹독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걸 저는 2년간의 겨울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2022년에 정점을 딱 찍고 나서 영업이익이 거의 바닥을 쳤어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던 게 직격탄이었죠. 그런데 바로 저기 2025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드디어 정말 길었던 겨울 끝에 흑자 전환이라는 초록불이 딱 켜진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꽁꽁 얼었던 실적을 녹이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바로 우진플라임이 준비한 컴백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기존 시장 말고 의료기기나 포장재 같은 새로운 놀이터로 영토를 확장하고요. 둘째, 아무도 못 따라오는 비밀병기를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지고 2026년부터는 세계 무대로 나아간다. 아주 명확한 3단계 전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 두 번째, 비밀병기입니다. 슈퍼폼이라는 기술인데요. 여러분, 요즘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주행거리잖아요.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차가 가벼워져야 하고요. 이 슈퍼폼 기술이 바로 그 경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줄 열쇠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닌 거죠. 이 슈퍼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플라스틱에 질소가스를 쏴서 아주 미세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게는 확 줄어드는데 강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심지어 화학약품이 아니라 질소를 쓰니까 친환경적이기까지 하죠. 이건 뭐 1g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하는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제발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할 만한 기술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비밀병기도 있고 계획도 착착 진행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리스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은 외부 리스크,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것처럼 회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내부 리스크.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랑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또 주식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담도 이겨내야 하는 과제들이에요.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합쳐서 시장은 지금 이 회사에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여놨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숫자 5,346원. 이게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문을 닫고 가진 땅, 공장, 기계 다 팔아서 빚 갚고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준다. 그러면 주식 한 주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치예요.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 숫자 5,346원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2,200원 수준입니다. 방금 봤던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엄청나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가진 재산 가치는 5천 원이 넘는데 왜 시장에서는 2천 원대에 팔리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격차의 이유를 아는 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겠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왼쪽,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래도 국내 1위고 저 슈퍼폼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도 있고 이제 실적도 돌아서는 데다 자산 가치도 높잖아 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나 경기 같은 외부 변수가 너무 불안하고 경쟁도 치열하잖아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정말 팽팽하죠? 참고로 이번 분석 자료에서 제시한 1차 목표 주가는 2,800원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27%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이고 보수적으로 잡은 첫 번째 목표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시장의 눈에는 이 회사가 그냥 고전하는 낡은 기계 제조업체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고서의 시각은 다르죠. 그 안에서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시전이 맞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가치를 본 보고서의 시각이 맞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